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6월 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예, 이 정부 안정론을 택했다 민심이. 그거는 모르는 얘기고, 자, 오세훈이하고 한동훈이 생활해 보수 재편 기대감도. 한동훈이 들어오면은 보수 재편 기대감이 아니고 보수를 말아먹는다 보면 됩니다. 예, 16곳 중에 12곳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죠.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초반에 팔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66대 빵 또는 뭐 15대 1 팔았죠. 우짜 그래서 승리 아닌 승리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오세훈을 갖다가 이거 서울시장을 갖다 계속하게 만들면서 사실상 승리 기준을 갖다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우짜 기준에서는. 친명대 친정 개파 대결이죠. 예상된다. 이거는 뭐 이미 어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거고요. 이게 저 이재명의 공소 취소권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하여간에 뭐 우리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보죠. 뭐 선거도 끝났겠다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자칭 보수 제대로 폭파시켰죠. 자폭질로. 그러고 지금 이번 선거 지방선거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정권이 취임하고 그러니까 시작하고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일 끝발 날리는 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거, 이것도 분명히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 앞두고 돈을 갖다가 쳐뿌렸지요. 예, 쳐뿌렸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인간을 갖다가 선거에 나오게 만들었지요. 예, 이런 오만 똥쇼에다가 환경도 억수로 좋았습니다. 윤석열이가 아예 초반부터 조져놓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이렇다? 예, 별로라고 보면 됩니다. 영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승리했다. 헤드라인 용어는 승리있죠. 근데 서울시장도 못 먹었는데 뭐. 넘어가고요. 예, 이게도 못 얻는 정책 내 민주 더 곧바로 당권 경쟁 국면으로 잘 들어가는데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고민도 합니다. 지금 이거 더불어 대표권의 경우에는 지금 뭐하고 연결됐습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권하고 관련돼 있죠. 지금 친명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청래가 공소 취소권을 갖다가 안 해줄 거다고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명 친청 해가지고 갈등 예고다 이미 다 예고돼 있었어요. 이제 지극히 한번 시어바직 싸우는 거 한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난닝구 시즌2 가나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장동익 얼굴 갖다가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예, 장동익 좀 나가라고. 예, 선거 결과 선고 책임 외면 않고 세계를 찾겠다. 말하는 꼬라지 뭐 어떻습니까? 안 나간다는 소리죠. 안 나간다는 소리. 안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예, 지금 한동훈이 덕분에 안 나간다 소리를 갖다가 대놓고 하고 자빠졌다. 우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한동훈이는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1야당이고요. 국회의원, 국회 숫자를 갖다가 100명을 갖다가 훌쩍 넘겨서 가지고 있는 제2당입니다. 제2당의 대표의 자리에 장동희가 걸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조직, 사회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조직의 장이 감이 안 되는 자가 장자리에 앉아 있으면 시스템이나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여간에 세계를 찾겠다는데 얼마나 잘 찾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자, 넘어가고요. 네, 금덩이 보시죠. 샷타가 왜 이래. 예, 금덩이 보시면 해가지고 어제 가지고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0.90% 해가지고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4,474.73달러가 됐습니다. 문자가 해가지고 금덩이 뭐 202평선이 쫓아온다 어쩌고 저쩌다 해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오늘 잠깐 해가지고 예상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덩이의 경우 8월 말 올해 8월 말 또는 9월 초 약간 또 지연됐습니다. 9월 초부터 새로운 주간 사이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가능성이 우짜겐 쪽으로도 낮게 봅니다만 재수 없으며 그러니까 최대로 4,05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4,100일이 나와 있는데 4,050달러까지도 금덩이 값이 밀릴 수 있다. 하여간 우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늦어도 8월까지는 그냥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넘어가고요. 이거 오늘 이미지가 왜 이랬냐. 네, 이건 해가지고 로이터 기사인데 뭐 간단하게 가지고 뭐 코멘트 해드립니다. 오늘 금덩이 얘기가 좀 많습니다. 행동주의 투자로 유명한 엘리엇, 여기 있죠? 엘리엇 투자 운용이 호주 최대 금강 업체인 노던스타, 여기 있죠? 노던스타 리소스의 지분 10억 호주 이거죠? AWA 달러 돼 있는데 이게 호주 달러죠. 10억 호주 달러, 그리고 달러로 환산하면은 7억
7억 1,600만 달러 요만큼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밝힌 후에 노던스타 쪽에다가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1일 기준 시가총액이 265억 호주 달러였던 노던스타는 엘리엇의 지분 확보 소식에 6월 2일 다음날 시드니 증시에서 13.6% 폭등하면서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또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해가지고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또 따로 이것도 포스팅하고 내용을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일단 선거 때문에 조금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작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 밀린 것도 한 2개인가 3개가 있는데 하여간에 말씀드리면 ECB 유럽 중앙은행이 6월 2일에 발표한 리포트, 현지 시간 6월 2일에 발표한 리포트에서 2025년 말,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준비 자산, 우리나라에서 기축 통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일본 그걸 갖다 그대로 따와가지고. 근데 우짜는 해가지고 그냥 준비 통화라 봅니다. 준비 통화 해가지고 리저브 해가지고 되는데 하여튼간에 각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준비 자산에서 금이 27%를 차지하면서 1년 전 20%에서 증가했다고 유럽 중앙은행이 발표했고요. 같은 기간 미 국채 비중은 25%에서 22%로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금 매입과 지난 2년간 가격 급등, 금덩이 가격 급등에 힘입어 금이 미 국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준비 자산으로 부상했다는 소리가 되지요. 예. 금이 미 국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준비 자산, 기축 통화 이런 거 말고 우짜겐 쪽으로 영어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reserve asset 해가지고 준비 자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준비 자산으로 금덩이가 미 국채를 제치고 올라선 것은 최근 몇 년간 눈부시게 상승한 금값 영향이 큰데요. 금값의 경우 2026년 올해 1월에 1온스에 5,500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를 갖다가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ECB 데이터에 따르면 달러 표시 자산은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 해가지고 중앙은행들 해가지고 준비 자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준비 자산에서 42%를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채 포함해서 달러 표시 자산이 그렇다 이거죠. 이게 42%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기록 중이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일단 넘어가가지고요. 요건 또 인도 해가지고 인도 중앙은행에서 나와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레봇 이래 되죠. 이거는 반박하다 이 말이죠. 이걸 반박했다 이게 됩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금을 갖다가 들고 있는 금 보유고를 매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물금 보유량은 그러니까 인도 중앙은행의 실물금 들고 있는 이 보유량은 변동이 없다는 자료를 갖다가 제시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의 월간 리포트에 따르면 2026년 4월에 인도의 실물금 보유량은 880.52톤으로 변동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금 팔았니 말았니 이 소식이 나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터키 사례가 있잖아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갖다 팔았다? 금 팔고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팔았습니까? 미 국채 팔았잖아요. 터키에서. 이것처럼 이제 그런 달러 유동성 문제 이런 게 걸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이어서 해가지고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의 경우에는 1.64%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73.88달러가 됐습니다. 이것도 금덩이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예상은 똑같이 봅니다.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상승 그러니까 상승이라고 대놓고 말하기 그렇다만 하여간에 주간 사이클에 들어갈 거다. 새로운 주간 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 보고요. 우짜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스타트를 먼저 끊는 거는 은덩이가 스타트를 먼저 끊을 것 같다. 금덩이보다는 은덩이가 스타트를 먼저 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브렌트유 나와있죠. 유가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브렌트유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브렌트유로 초이스를 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브렌트유는 마이너스 2.78% 하락해서 1배럴에 95.09달러가 됐고요. 예, 요래 됐고.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3.23% 하락해서 1배럴에 92.99달러가 92.92달러가 됐고요.
오만 8월물은 마이너스 3.09% 하락해서 1배럴에 93.40달러가 됐습니다. 이건 뭐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해가지고 헤즈볼라 안 사운드 해가지고 요거 내린 겁니다. 내린 건데 좀 기대에 못 미치게 내렸죠? 예, 이래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팔아먹을지 궁금하네요. 자, 넘어가고. 자, 달러 인덱스 보시면 0.01%뭐 그냥 뭐 변동 없다고 보면 되겠죠. 뭐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이는 99.533, 로우는 99.179. 하여간 뭐 변동 없는 거래 가지고 끝나가지고 99.434가 되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죠. 이런 가운데 예, 우리나라 원화를 보시면 해가지고 0.09% 싸졌습니다. 결과로 나온 거, 즉 확인하는 거 시간 기준으로는 0.09% 꼴랑 고고 상승, 그러니까 싸진 거로만 되어 있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어떻습니까? 1539.71원이죠. 이거는 지금 그 시간대 해가지고, 대가 해가지고 마무리 그 시간대, 그 뭐 5분봉, 1분봉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마다 끊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1539.71원이 됐는데요. 어제 해가지고 시간대에서 최대로 얼마까지 올라갔다? 어제 1541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올라가기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차트 기준으로도 바닥이 얼마입니까? 어제 변동폭 해가지고 레인지가 밑에가 1523.19원, 1539. 얼추 봐도 17원이죠. 예, 얼추 봐도 17원입니다. 무려 계속해서 15원 이상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뭡니까? 문자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결과 나오는 어제 해가지고 어제 나온 거지? 뭐 그래 나가지고 외국인들이 제대로 던져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가 그저께구나. 해가네 밤에 해가지고 결과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던진 다음에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1520원이 우리가 선거 치르는 그날 해가지고 역외에서 시원하게 뚫어버렸잖아요. 이게 1520원을 시원하게 뚫은 다음에 지금 1520원은 고사하고 어제 작업한 겁니다. 그나마 이거 작업한 건데 떨군다고 작업한 건데 작업했는데도 불구하고 1530원 밑으로 지금 못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점점 해가지고 1600원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게 이렇게 되고요.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그러니까 뭐 금리 결정이죠. 금리 결정이 언제죠? 예, 7월입니다. 7월. 예, 7월이 되고요. 그 중에 일본 중앙은행은 이번 달에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좀 이 타이밍이 서로 엇나가는 분위기인데 재수 없으면 우리나라 원화 달러 강세에다가 또 엔화, 그러니까 저 일본에서 금리 인상까지 하면 원투 스트레이트로 쳐맞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연합지라시에서 달러 원 외환당국 말빨 도통 안 먹힌다. 말빨 먹히겠냐? 1540원 선까지. 돈 쳐뿌린 건 생각도 안 하고 말빨이 먹히겠냐? 구두 개입이 먹힐 그런 수준은 넘어갔어요. 돈 쳐뿌리고 선거 선불로 해가지고 선거 이겨 먹기라고 해가지고 돈 쳐뿌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뭔 달러가 해가지고 저뭐 환율 갖다 내려놓은 데 가지고 말이 안 먹힌다? 구두 개입이 안 먹힌다? 당연히 구두 갭이 안 먹히지. 지금 봐도 돈을 갖다 첩불이 났는데. 뭐 이 구윤철이 대도하는 거 나와서 뭐야? 과도한 쏠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까? 취해봐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네가 도시락 계속 까고 있잖아 지금. 이 동안 외환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당연히 안 먹히지. 도시락 깐데도 지금 이 적골이 나고 있는데 1530원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1500원대 중반대까지 바라보는 과정에서 외환당국의 구두 갭은 제대로 작동하지. 작동하겠냐 그러니까 작동 안 하지. 예, 이거 1540원, 1541원까지 갔었습니다. 1541원 넘어서까지 갔었어요. 여기 기준은 또 변동폭이 20.30, 여기는 하루에 변동폭이 20.30원이다. 이래 되죠. 좀 전에 우자가 보이더니 차트는 대략 한뭐 20원까지는 안 갔는데 여기서는 20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단입니다. 절단. 자, 이제 선거 선불해가지고 땡겨가지고 잘 팔아먹고 이제 선거 결과는 나왔죠. 우자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불로 뭐가 들어옵니까? 각종 계산서가 이제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0.00, 뭐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는데 이 동네도 어제 봐봤습니다. 달러 이거 엔화 환율 내릴 기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도시락 깠습니다. 이 동네도 도시락 계속 깠습니다. 이렇게 급락 나오는 거냐 다 도시락 깐 겁니다. 도시락 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뭐 158엔도 아니고 159.7. 야,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넘어가면 개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159.7엔 여기에 겨우 터치한 후에 쭉 밀려가지고 우자가 캡처하는 6시 44분 기준에서 1달러에 160.014엔이 됐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여기도.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올려놓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우자는 여러 차례 한 몇 달 전, 뭐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인가 해가지고 이거 64,000달러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4,000달러 라인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1.20% 하락해서 63,238. 물론 우자가 좀 아침에 새벽에 캡처는 좀 빨리 했습니다. 뭐 빨리 했지만 그 사이에 뭐 이게 갑자기 폭등할 일은 없겠지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64,000달러가 또 붕괴됐다. 라인이 붕괴됐다. 이거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2026년 1월 이후 2026년 1월 여기죠. 2026년 1월 여기죠. 2026년 1월 이후 최대 규모의 또 크립토 레버리지 청산이 또 터졌습니다. 이 청산 터진 꼬라지죠. 예, 이 자국들이 레버리지 리퀴데이션 청산 터진 자국인데 어제 또 18억 달러짜리 크립토 레버리지 청산이 또 터졌습니다. 비트코인은 문제의 64,000달러를 갖다가 지금 뚫고 밑으로 내려갔고요. 우짜견적으로 목표를 갖다가 일단 단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는지 좀 목표를 갖다가 말씀드려보면 54,000달러까지 봅니다. 일단 하여간에 이거는 뭐 이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108억 달러 108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미실현 손실에 현재 직면하게 되었고요. 이게 다 뭔 꼬라지입니까? 다 지난 6년 동안 비트코인을 매입한 후 현재 포지션이 마이너스 17% 손실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이거 2024년에 관련 얘기를 이미 아주 참 대놓고 얘기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투기판이라고 말씀드린 거 이거 뭐 전문 봐도 끝내주죠. 이렇게 이미 우자가 대놓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한 개당 77,135달러에 비트코인 32개를 갖다가 매도하면서 포지션 가치는 마이너스 118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고요. 덕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올타임 하이 대비 마이너스 77% 현재 폭락한 상태입니다. 우자가 이미 이거 관련해서는요. 2024년 11월 보세요. 비트코인도 어떻습니까? 이때 2025년 가을에 이때 거의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러기 한 대략 한 1년 전쯤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위에 이 꼬라지가 났다는 거. 그런 위에 이 꼬라지가 났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당히 좀 꼴보기 싫은 계단식 하락세를 갖다가 계속 보이고 있죠. 코스피 들어가신 분들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웬만하면 좀 이익 실현하세요. 진짜 상투 잡고 한번 제대로 한번 패대기 당하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하여간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것도 뭐 어제 우자가 2024년에 올려진 거고. 자, 이거는 해가지고 홍콩 주식 ETF 주간 유출이 최대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홍콩 주식을 매도하고 있어서 중국에 상장된 홍콩 주식 ETF가 5월 마지막 주에 246억 위안, 여기죠. 246억 위안. 예, 푹 찌르죠. 246억 위안 또는 달러로 환산하면 37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유출을 보이면서 사상 최대 주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유출을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간 유출은요, 5주 연속 쭉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5주 연속입니다. 5주 연속 주간 유출에다가 지난 12주 동안 10주 동안이나 10주나 유출이 계속된 건데요. 2025년 전체 기간 중 홍콩 주식 ETF의 주간 유출은 11주였습니다. 11주. 요거 11주. 작년 기록을 이제 조만간 깰 거다 이 소리가 되겠죠. 6월 2일 텐센트 주가가 10%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순 유출은 멈추지 않아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텐센트 주가 상승을 틈타서 하루에만 2억 6,800만 달러 규모, 2억 6,800만 달러 규모의 텐센트 주식을 매도한 후에 AI 붐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여겨지는 중국 상장, 그러니까 중국 본토죠. 중국 상장 반도체와 AI 관련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 해가지고 이란전 97일차 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인도 해가지고 석유 해가지고 석유 제품 관련해 수출이 해가지고 지난 4년 내에 해가지고 가장 낮다 이게 되겠죠. 예, 고려됩니다. 쭉 떨어지고 있는 거. 자, 말씀드려보죠. 이란전으로 인해 인도의 석유 제품 수출량이 5월에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5년 5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31%나 폭감한 87만 8천 배럴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2022년 10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요. 3개월 연속 계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인도의 석유 제품 수출 최고치는요. 언제 찍었다? 지금 지난번 해가 최고치는 2025년 9월 150만 배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150만 배럴 수출한 게 이게 최고치였다. 이게 되죠. 인도의 석유 제품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도가 수입하는 원유 및 연료 공급,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LPG.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점점 잘 안 쓰고 있는 LPG 공급이 크게 제한되면서 인도 정유 업체들 이들이 해외 시장보다는 국내 공급에 집중했고 수출 가능한 다른 연료 대신 인도에서 많이 쓰이는 뭡니까? LPG 생산을 늘리면서 전체 수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로 이란전이 터지기 전까지 인도의 LPG 공급량 중 90%가 중동에서 수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잘 들어왔다 이 소리가 되겠죠. 이런 가운데 어쩌가 약간 코멘트 해보면 이 차트를 보면서 뭐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자원민족주의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심해지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ADNOC 하니까 이게 아부다비 국영석유 회사죠. 여기에 있는 트레이딩 치프가 8월에 석유 유가가 티핑 포인트. 이거 단어만 봐도 끔찍합니다. 자, 말씀드려보죠. 이거 소개할 필요 없고 우자가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되니까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이거 ADNOC 여기에서 영업 및 거래 담당 부사장을 맡고 있는 필립 쿠리는 런던에서 열린 S&P 글로벌 중동 석유 및 가스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평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전쟁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이란전에 따른 공급 위기가 지속될 경우 2026년 8월이 유가 급등의 전환점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공급이 정상화되더라도 공급망 자체의 회복에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첨언했고요. 이어서 해가지고 S&P 글로벌 중동 석유 가스 컨퍼런스 얘기를 했으니까 관련한 얘기를 또 해보죠. 스위스 다국적 에너지 및 상품 거래사인 비톨에서 중동 지역 최고 책임자 이사를 맡고 있는 톰 베이커는 런던에서 열린 S&P 글로벌 중동 석유 가스 컨퍼런스에서요. 유럽과 미국이 마치 모두 운전대를 잡고 잠든 것처럼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에 파급되고 있는 석유 공급 위기를 많은 서방 정부들이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꼬집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요. 이거는 해가지고 또 미국 해가지고 석유협회 API죠. API에서 또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해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3일입니다. 데이터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해가지고 요거는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 얼마나 빠졌다 이래 나오는 건데 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쩌가 지금 차트를 잘못 가져왔나? 하여간에 말씀드립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에 따르면 2026년 5월 29일 기준, 5월 29일로 끝나는 주 기준 미국의 원유 재고는 예상치 3,690만 배럴보다 훨씬 더 많은 680만 배럴, 여기는 675만 배럴이 있죠. 그냥 반올림해서 680만 배럴을 합니다. 680만 배럴이 감소했고요. 이거 7주 연속 감소한 겁니다. 지금 7주 연속 감소를 기록한 겁니다. 휘발유 재고는 전주 마이너스 320만 배럴 감소한 후에 350만 배럴 증가로 반전했고요. 그리고 경유와 난방유를 갖다가 포함하는 정제유
재고는 전주 110만 배럴 증가해서 요것도 반대로 디비져가지고 반전해가지고 마이너스 21만 4천 배럴로 해가지고 또 반전되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딴 거는 뭐 정제유, 휘발유, 그러니까 뭐 가솔린 이런 거 재고는 뭐 반전됐다가 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지만 문제의 원유 재고는요 계속해서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미국의 원유 재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는 미국의 API, 미국의 석유협회 데이터인데 여기를 통해서도 똑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그렇고 미국의 석유협회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원유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뭐 교차 크로스 체킹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하고 일본 관련해서 얘기 또 한 말씀드리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정유 회사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죠. 7월에 선적 예정인 미국산 원유 최소 600만 배럴을 구매했으며 해당 물량은 9월에 한국과 일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유럽 항공사들 수익성이 악화가 될 직면에 처했다 이렇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뭐 아주 반가운 루프트한자도 있고 IAG 이거 유명하죠. 이랬고 뭐 라이언 에어 등등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KLM 에어 프랑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대한항공 있고 뭐 터키 그리고 에어 차이나 있고 이래 됩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그나마 제일 위에 있고요. 여기는 지금 다 밑으로 떡 나가는 분위기죠. 예, 유럽 항공사들 다 떡 나이고 요 수평으로 가는 거는 이제 에어 차이나 예, 중국입니다. 자, 말씀 들어봅니다.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줄여서 이 전문용어로 해서 SAF라고 부릅니다. 유럽에서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의무화와 탄소 가격 정책 강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디 있죠? 유럽 항공사들. 자, 블룸버그 NEF에서는 관련 비용이 2035년까지 48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 어떤 비용 말하는 겁니까?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갖다가 의무화하고 탄소 가격 정책 강화 이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비용이 말이죠. 이는 2026년 대비 4배 무려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매출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일부 항공사는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해당 부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의무화와 탄소 가격 정책 강화에 따른 부담은 모든 항공사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서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체계는 출발 항공편 비용을 증가시켜서 저가 항공사와 풀 서비스 이건 뭐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뭐 다 친숙한 이름이죠. 근데 뭐 혹시나 안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풀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가 어딥니까? 대한항공 같은 거죠. 대한항공. 그러니까 돈 좀 비싼 거. 저가 항공사가 아닌 풀 서비스. 비싼 거. 거길 말하는 겁니다. 저가 항공사와 풀 서비스 항공사 모두 규제가 덜한 시장, 뭐 대표도 뭡니까? 이거 우리나라이죠. 더 규제가 덜한 시장의 경쟁 항공사에 비해서 유럽 항공사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항공사들은 유럽연합의 규제 및 정책에 대응해서 운임을 인상하거나 운항 규모를 조정하거나 네트워크 전략 재검토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 나와 있는 거 라이언 에어 요거 하나 뭐 말씀드리면 라이언 에어 같은 일부 저가 항공사들은 비용 효율적인 운영 덕분에 2026년 올해까지는 견실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요. 하지만 연료비 상승은 여기 있죠. 루프트 한자와 에어프랑스 KLM 여기 있죠. 이런 주요 항공사들의 수익률과 주가 목표치를 갖다가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미국 러시아 베링헤어 푸틴 트럼프 터널 협정 체결 예정이다. 예, 이거 나오는데 예, 이 거리가 상당한데 이거는 뭐 이가지고 체결한다네요. 예, 러시아 매체 지베즈다에서 그렇게 나왔다 이거죠. 이러면은 젤렌스키가 열을 많이 받겠는데. 예, 관련해서 나오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나 있죠. 이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예, 뭐 이래 된다는데 뭐 어째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거는 뭐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큰 거기 때문에 지켜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뭐 현 시간으로 해가지고 뭐 며칠이냐
6월 4일 4일이 되냐? 현지 시간 해가지고 어제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갖다가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뭐 억수로 뭐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별로입니다. 하여간에 뭐 코멘트 해보면 뭐 벌써 30분이냐?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6월 3일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일에 맞춰서 발트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발트 3국이죠. 예, 발트 3국 문제의 그 발트 3국입니다. 발트해를 통한 최대 규모 드론 공격을 퍼부었고요. 하지만 석유 터미널 여기 있죠, 불난 거 해가지고 연기 펄펄 나는 거, 석유 터미널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고, 그리고 러시아 해군이 운영하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뭐 불나가지고 물 호스로 물 뿌리는 것이 보이죠? 러시아 해군의 크론슈타트 드라이도크에 있던 스테르 90급 코르벳 함에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는데 그냥 그쳤습니다.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는데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별로다. 물론 우크라이나에선 거대한 성공을 거뒀다고 그렇게 지금 떠들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 이게 물 뿌리는 것까지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또 이거는 또 소제목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은 인플레이션 지속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이란 전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또 다른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최근 설문조사, 요번 패드 베이지북이 나와있죠. 예,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올해 2026년 초 안정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장사 사업을 출발했지만 이란전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들의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을 악화시키고 소비자 심리를 최저 수준으로 몰아넣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고소득 가구는 가격 상승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낮았지만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더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K자 경제, K-shaped economy라는 개념과 일치한다고, 요게 오자 캡처한 데가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거기서 지적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건 해가지고 트럼프 2차 관세 장벽이다라는 소제목을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60개국 34개 품목에 최소 10% 이상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보시면 이 색깔, 여기라도 빨간 거, 뭐 분홍색, 이거는 10% 관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된 이거 뭐 하늘색, 뭐 파란색, 이거는 12.5% 관세가 부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원료에 뭐가 있냐 하면 의류용 옷에 쓰이는 면화, 그리고 태양열 제품용 핵심 광물, 그리고 생선을 이용한 어유, PC 오일, 그리고 어분, PC 밀 이래 됩니다. 이게 뭐 어유하고 어분의 경우, 어분은 이거 저 사료용으로 쓰는 거고, 어유, PC 오일의 경우에는 이거 뭐 베지테리언 뭐 그래 되나? 하여튼 뭐 채식주의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잘 먹는 게 PC 오일이죠. 예, 어유 이게 됩니다. 그리고 팜유 생산용 팜 열매 등이 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원료에 포함이 되고요. 일부 의류 및 섬유 수입품은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섬유 수출량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며 쇠고기, 토마토, 바나나, 커피, 오렌지 주스, 그리고 기타 상품은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는 금속류와 특정 연료 및 화학 제품은 제외가 되고요. 자, 10% 관세, 이거죠.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등등 이런 거. 유럽은 다 들어갔고요. 10%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와 지역으로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약속한 이 캐나다, 뭐 멕시코, 유럽연합, 그리고 보면 대만이 들어가네요. 예, 대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영국 뭐 해가지고 뭐 이래 됩니다. 아르헨티나, 트럼프하고 사이가 좋은 아르헨티나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 12.5% 관세는 요거죠. 예, 이렇게 된 거. 12.5% 관세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국가나 지역인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그리고 뭐 인도,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 뭐 이래 되죠. 그리고 유럽에 보면은 여기 스위스가 하나 딱 낀 게 있습니다. 이 위에도 하나 있지만 하여간 스위스가 낀 게 있다는 거, 이게 됩니다. 이들은 다 12.5% 관세를 갖다가 2.5% 관세를 더 받는다는 거. 301조 관세는요, 다른 관세 부과 방식보다 법적으로는 더 타당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따라서 즉시 발효되지 않고 시행 전에 공청회 및 검토 시간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관세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일은 7월 6일이고요. 7월 7일부터 301조 패널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한리희 재단, 한리희 파운데이션의 앨런스 뭐 경제학자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협의와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새로 발표된 관세 부과가 기존의 122조 10% 보편적 관세의 만료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 무역 대표부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서 별도의 301조 조사 결과를 갖다가 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역시나 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발음이 계속 씹히고 있네.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 이미지를 또 이랬네. 막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버블은 우주? 다음 버블은 우주냐? 이래가지고 또 말씀드리죠. 우주를 테마로 하는 ETF의 총 운용 자산, 사상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갖다가 돌파했고요. 2026년 올해 초 이후 우주 ETF, 스페이스 ETF, 이거의 총 운용 자산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지난 1년 동안 증가폭은 무려 900% 이상입니다. 2026년 올해 3월 30일에 출시되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스페이스 X에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투자 상품 중 하나이며 펀드 자산 중 7.5%가 스페이스 X에 투자되어 있는 스페이스 이노베이터스 ETF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줄여서 말하는 게 나사라고도 하는데 하여튼간에 스페이스 이노베이터스 ETF의 총 운용 자산은 26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요. 5월 한 달에만 이 ETF의 증가는 얼마 되겠다? 37%가 됐습니다. 참고로 스페이스X를 얘기를 해야겠죠. 스페이스X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제출한 자료에서 다가오는 기업 기업 공개 IPO에서 주당 135달러에 5억 5,560만 주를 매각해서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제출했는데요. 이러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조 7,700억 달러에 달하게 되고요. 근데 좀 까놓고 말씀드려봅니다. 스페이스X의 2025년 예상 매출이 얼마냐면 186억 7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업 가치가 방금 전에 얼마나 했습니까? 예상되는 게 1조 7,700억 달러라고 했죠. 이거 기업 가치 평가 기준으로 하면요. 주가 매출 비율이라고 또 있는데 이건 또 주가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주가 매출 비율이라는 건데 이거는 무려 94배나 됩니다. 이것도 2025년에 실제로 마이너스 49억 4천만 달러 순손실이 예상된다는 또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뭐 이것도 뭐 패스하고요. 매출하고 또 달리 순손실이 또 있다 이것도 또 있는데 하여튼 매출도 작은데 뭐 그래 된다 이거건데 하여튼간에 이대로라면 스페이스X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 메타와 테슬라를 제끼고 지금 이 친구들 이보다 더 많은 친구들 뭡니까?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이렇게 되죠. 이 친구들 제치고 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하지만 스페이스X의 매출 186억 7천만 달러 2025년 예상 매출이 이거는요 알파벳 보시면 요 알파벳 있죠 알파벳의 매출이 2,947억 달러인데 이거의 6%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죠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이 2,817억 달러인데 여기 매출에 꼴랑 7%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메타 제낀다는 메타 시가총액으로는 제낀다는 메타 여기의 매출이 2,009억 7천만 달러니까
여기 매출의 9%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업들, 자기보다 매출이 훨씬 더 많은 이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되죠. 참고로 알파벳, 구글, 알파벳은 매출의 약 6배,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3배, 그리고 메타는 10배에 대해 현재 주식 매출 비율 해가지고 그 거래가 되고 있는데 스페이스X의 약 94배에 달하는 주가 매출 배수는요. 동종업계 기업들보다 거의 10배나 더 높습니다. 관련해서 모닝스타 애널리스트들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갖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1조 7,700억 달러 이게 아니고 7,800억 달러로 평가했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IPO 기업 공개 목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모닝스타 쪽에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계속해서 현재 우려먹고 있는 똑같은 내러티브 이야기와 하이퍼 광고, 과대 광고 사이클이 지수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죠. 예, 이런 가운데 그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몇몇 소수 종목으로 끌어모으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성은 그 이면에서 계속해서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지만 가려져 있고요. 헤드라인질과 기업 가치 급등 놀이, 그리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This time is different. 라는 이야기 모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데 목적이 있고요.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IPO 기업 공개가 마침내 상장될 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화려는 하겠지만 진짜 시험 때는 이 기업 공개가 된 후 직후부터라고 봅니다. 내러티브에 기반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유입된 자본의 경우에는 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출구를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엄혹한 현실이 뒤통수를 갖다가 바로 싸다고는 아니더만 근데 뒤통수를 때린다. 그리고 헤드라인의 약발이 떨어진다. 이럴 때 과거와 같은 교훈을 또다시 맛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짜견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